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파고다 맞춤 토익의 구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40회 기출에서 발췌한 어휘 8번째 시간 동사 301에서 350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라서 밤이라서 풀벌레 소리 들리시나요? 창문을 열어놨는데 들릴지 모르겠다. 조용하게 들리네요. 30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1번. 자, 모니터는요, 감시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모니터 하면 그 TV 모니터, 명사를 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컴퓨터랑 연상시켜서 Part 2나 Part 6 같은 데서 오답으로 유발하는 그런 유명한 감시하다라는 동사의 뜻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뮤트는 우리 그 리모컨에 보면 음소거 기능 그런 거 뮤트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음소거 하다는 뜻이고 그닥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갈게요. 네임은 중요합니다. 네임은 임명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name A as B 그래서 A를 B로 임명하다 이렇게 사용되는 거고요. 비슷한 말로 appoint라든가 또 뽑다 선출하다라는 elect라는 표현이 있고요. 똑같이 A as B로 가는데 이때 as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ame A, B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자, 이 표현들이 이제 수동태가 되면 be appointed, named, elected 하고 as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바로 이제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수동태 표현도 중요합니다.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내비게이트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비게이션 생각해 보면 우리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딱 뭐 설치하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트 길을 찾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니고시에이트는 제가 최대한 우리 이미 외래어로 있는 단어들은 뭐 굳이 연상법 같은 거 안 만들고 그 단어를 그대로 그냥 썼어요. 가격 내고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죠. 원래는 negotiation, 션으로 끝나게 되면은 이제 명사인데 negotiate는 협상하다라는 뜻이고요. 우리 가격 내고할 때 그 내고가 사실은 여기서 나온 단어다. 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nominate라는 단어가 있는데 nominate는 후보로 지명하다라는 뜻이고요. A를 B에 대한 후보로 지명하는 거죠. A를 후보자로 B에 대해서 지명하다라는 뜻인데 요거는 명사 형태가 nomination인데 요게 암기법이 있어요. 요건 제가 좀 기발한 거 하나 알려줄게요. 한 학생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 반장 선거 해보신 적 있죠? 반장 선거? 저는 반장도 해보고 뭐 부반장도 해보고 회장 선거는 나갔는데 떨어졌던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만 반장 선거를 하면 이제 후보로 지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 쟤를 우리 반의 반장으로 하고 싶다. 근데 어떤 애가 딱 이제 나와서 그 선거 유세를 하는데 너희들 중에 나를 후보로 민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후보로 나 민에 이성 하고 딱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나미네이션 하면서 노미네이션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는 뭐 다소 무리수가 약간 있지만 그래도 연상이 됩니다. 노미네이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후보자로 지명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노트란 단어 조심하세요. 우리 노트 하면은 그 노트 뭐 필기하는 그런 노트 생각하는데 동사일 때 뜻이 that SV랑 같이 붙어서 that SV를 알아두세요라는 뜻으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명사 형태로 이제 우리 파트 7 문제 풀다 보면 공지글 같은 거 공지글이 아니고 그 뭐 일단은 뭐 양식지 같은 게 있어요. 인보이스라던가 아랫부분에 노트 하면서 알림 주목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단서 하나가 지나가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티스는 물론 명사일 때는 그 공지글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뭐 공지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알아차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트 2에서 좀 나온 지 오래는 됐었는데 뭐 어떤 말이 나왔었냐면 질문 자체가 너 왜 티셔츠를 뭐 빨고 있었던가요?
Why are you cleaning your shirt? 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뭐 이렇게 막 어디 수도가 가지고 셔츠를 막 빨고 있었던 거야. 그때 얘가 I noticed a spot 이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뭐 이 부분 발음도 어려웠었지만 noticed라는 말을 공지사항 이런 거 생각한 친구들은 다 낚였었습니다. 이거는 얼룩을 내가 발견했어, 알아차렸어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좋아요. 계속 가볼게요. notify는 이미 여러 차례 위에서 설명을 했었고요. 인어놀이 동사라고 해서 inform, assure, notify, remind, convince, advise 5개, 6개 한꺼번에 기억하세요. 사람을 목적으로 취해서 사람에게 알리다로 잘 사용되는 유명한 단어니까 자, 여기다가 적을게요. 사람에게 알리다 라는 뜻으로 notify, remind, inform, assure, convince, advise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어놀이 동사라고 불러요. 넘버는 이거는 조심해야 돼. 이거를 명사라고만 알고 있던 친구들이 동사로 사용됐을 때 그냥 툭 하고 틀리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사도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예전에 이거 total, perfect, question, matter, visit 말고도 명사라고만 생각했는데 기습적으로 동사가 돼서 혹은 형용사라고 생각했는데 동사가 돼서 많이 틀리는 거 제가 정리했죠. total은 합계가 얼마가 되다. perfect는 완전하게 하다. question은 질문하다. matter는 중요하다. 일이 된다. visit는 방문하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넘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occupy는 LC에서 많이 나와요. The room is unoccupied. 방이 비워 있다 하면서 딱 뭐 사진에서 사진 묘사를 하는데 의자 같은데 아무도 안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저런 식으로 unoccupied라는 말을 많이 쓰죠. occupy라는 게 이렇게 뭔가 차지하고 점령하고 정신적인 개념으로도 쓸 수는 있어요. 뭔가 머릿속이 뭘로 꽉 차 있을 때도 쓸 수 있는데 보통 토익에서는 파트 1에서 사진 묘사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occur는요. happen, take place랑 같이 해서 일형식 동사로 유명하고요. 어떤 사건 같은 게 주어져요. 그런 사건이 발생하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preciate 중요합니다. appreciate는 조금 고득점자 어휘로 나왔었어요. 사회를 보다라는 뜻이고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갖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offset은 상쇄하다, 벌충하다 뜻인데 요거 암기법이 있습니다. 뭐 모든 단어가 다 암기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요새 그 유튜브 이렇게 광고 영상이 나오는데 일단 이런 걸로 유명한 강사분이 있죠. 강사가 아니고 뭐 하여튼 제가 여기서 또 뭐 본명을 뭐 그분의 본명을 얘기하기 좀 그래서 광고로 엄청 나오던데 예를 들어 네 방금 전에 그 댄스 빽빽한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다가 이거 화면이 멈췄어요. 갑자기 녹화가. 그래서 이게 왜 녹화가 멈췄나 봤더니 제가 단축키로요. Shift Q를 누르게 되면 이 녹화가 중단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이라는 단어를 딱 치니까 그게 그냥 녹화를 중단시키는 걸로 인식을 해서 그냥 멈춰버리네요. 깜짝 놀랐네요. 영상 합치는 거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이따가 한번 잘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댄스는 그 강좌에 보면은 우리 춤추다라는 D-A-N-C, 댄스 알죠? 댄스. 그 단어를 연상해 보면 무도회장, 클럽 이런 데 가서 막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단어를 연상해 봐라. 나름대로 괜찮은 암기법이긴 한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정말 나중에 이 빽빽한이라는 댄스라는 이 단어를 그 단어랑 헷갈려 할까봐 그게 오히려 좀 걱정은 되네요. 비슷한 그런 류의 암기법인데요. 우리 장점을 단점으로 상쇄를 시킬 수가 있죠. 이 사람은 되게 괜찮아요. 단점은 되게 많지만 또 좋은 점도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데 우리 이 단어의 발음 자체가 offset이거든요. offset.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면 장점으로 단점을 offset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offset라는 것은 상쇄하다, 벌충하다, 장점을 단점으로 상쇄시켜서 결론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빵으로 만드는 거구나. 그렇게 연상을 해주시면 외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니까 정답을 한번 됐으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operate는 요거는 조심해야 되는데
작동하다, 운영하다 이런 뜻이고 이게 이제 1형식, 3형식이 다 돼요. 3형식일 때는 당연히 목적어가 와서 뭐뭐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회사 같은 거, 비즈니스, 사업 혹은 기계 같은 거를 작동시키다의 뜻도 가능하고 또 그런 기계나 사업 이런 게 지 혼자 돌아가고 운영되는 1형식 동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oppose는 반대하다의 뜻이고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 하나가 생각나는데 1형식 동사로 사용돼서 수익성 있게 운영이 되다라는 뜻으로 뒤에 profitably라는 게 나왔었어요. 저 자리에 profitably 쓸 거냐 아니면은 profits 쓸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oppose는 반대하다인데 object to라는 말도 뭐뭐에 반대하다죠. 이것이 같은 말이 oppose가 되는 건데요. 얘는 to가 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뭐에 반대하다 할 때는 object to라는 말이 뭐랑 같은 말로 또 사용될 수가 있냐면 be opposed to ing 이렇게 써주면 얘는 object to ing랑 또 같은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뭐뭐에 반대하다 이런 뜻이고 optimize 최적화하다 이거는 뭐 외래어로 좀 많이 들어와 있는 느낌이죠. optimize, optimization 최적화 organize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우리 단체를 organization이라고 하잖아요. organize는 이렇게 뭔가 조직하고 마련하고 준비하고 정렬하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orient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파트 5, 6에 예문 같은 데 슬쩍 등장하는 단어들이 나중에 정답으로 딱 문제화돼 버리면 상당히 이게 중요한 어휘로 간주가 될 수가 있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분명히 실제 시험에서 저게 정답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저 단어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저것이 고득점자를 위한 정답으로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제가 해볼 수가 있고 지금 만점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이 강좌를 듣고 있다면 저런 단어들을 챙겨줘야 됩니다. 오리엔트는 동사일 때 뜻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제기대명사 같은 거를 목적으로 취해서 자기 자신을 어디에 적응시키다 그런 뜻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혹은 뭐 자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 위치 같은 걸 알고 있다 이럴 때 쓰지만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는 어디에 적응시키다라는 뜻이 나왔는데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고득점자를 위한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 originate라는 것은 항공편하고 잘 쓰이는 말이죠. 항공편이 뉴욕에서로부터 오다. 그러니까 뉴욕에서부터 출발하는 항공편 같은 거 얘기할 때 땡땡 항공편 originating in New York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유래하다, 어디에서 생기다, 어디에서 처음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식의 뜻으로 사용되는 게 originate입니다. 우리 origin이라는 게 기원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original이라는 단어 그런 단어를 연상해 보시면 기원에서 original 그러면 이게 뭐 원조의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일본식 발음으로 무슨 오리지널 하면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그 단어가 사실은 기원이라는 뜻이니까 어디로부터 생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outline은 line이라는 게 선이죠. out는 바깥이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바깥에만 이렇게 그려놓는 거지 자세히 그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요약하고 개요를 서술하다라는 말이 됐는데 시험에서는 이런 단어가 데레스비를 되게 좋아하는 걸로 나와서 5단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say라던가 mention이라던가 announce 딱 봐도 말하다의 느낌이 있는 단어들도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은 좀 말하다의 느낌이 없는 단어들 outline that SV, add that SV 덧붙여 말하다 stress that SV는 강조하여 말하다 caution that SV는 경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조금은 약간 동사같이 안 생겼는데 스트레스 보자마자 이게 스트레스 받는데 하는 순간에 이 문제 못 풀어요. 얘네들은 말하다의 뜻이 있는 그런 동사들이다. caution은 경고하다. 그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outsel이라는 단어 이거는 좀 주목해 주세요. 이 out이 붙은 단어가 동사랑 붙잖아요. 그러면 공통점이 딱 포착이 됩니다. outweigh 그러면 outdo, out 동사. 그래서 out 다음에 뭐가 동사가 붙으면 뭐뭐보다 더 그렇게 되다라는 소리. 그러니까 outsell 그럼 뭐뭐보다 많이 팔리다가 되는 거고요.
outweigh 그럼 뭐뭐보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가다. out도 그러면 뭐뭐보다 더 잘하는 거니까 능가하다. 그런 식으로 out 다음에 동사가 오게 되면 보다 뭐뭐보다 뭐뭐 하다라는 식의 의미가 되니까 비교하는 그런 문맥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 패턴이 됩니다. 자, oversee는 어렵지 않아요. C가 보는 건데 over는 넘어서서 보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똑바로 하고 있어. 그래서 팔짱 이렇게 끼고 감독을 딱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감독하다, 감시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overwhelm이라는 단어는 감정동사라고 해서 시험에 압도하다라는 뜻으로 잘 나오고요. 그럼 감정동사가 뭐냐면 interest처럼 어떤 영화가 재미있으면 interesting movie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영화를 통해서 재미를 느끼면 I am interested 이렇게 가는 단어거든요. 같은 계열이에요. overwhelming이라고 얘기해주면 아주 압도적인 뭐 그런 식의 사물을 수식해주지만 주로 I am overwhelmed 사람이 압도되었을 때 쓰는 말이고요. 실제 시험에서 이것이 압도하다의 뜻뿐만 아니고 embarrass 당혹스럽게 하다라는 뜻으로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 pace는 속도를 유지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시험에 at one's own pace라는 수고가 나왔어요. 이제 도서관, 뭐 박물관 이런 데 갔을 때, 특히 박물관 갔을 때 가이드, 오디오 가이드라는 게 있는데 박물관에서 오디오 가이드를 제공하는 이유가 그 원래 사람 가이드 따라다니면 그 사람들 속도를 다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룹의 속도대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자신의 속도로 뭐 이렇게 관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견학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의 단어로 at one's own pace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속도로라는 표현이니까 외워주시고 이게 또 에피소드 하나 생각나는데요. 예전에 그 피겨 스케이팅 그 해설하는 분이 약간 그 영어 단어를 막 섞어 쓰는 해설위원이었어요.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 아예 다 영어로 말하는 것도 아니면서 일부 단어만 영어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단어만. 예를 들면 뭐 today 바깥에 웨더가 아주 그태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영어도 아니고 이게 은근히 영어 단어만 은근히 많이 섞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저 사람 왜 말투가 저러지? 그랬는데 김연아 선수가 그 당시에 이제 피겨 뭐 공연을 하면서 점프를 했는데 슉슉 돌아서 아직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하진 않았던데 엉덩방을 팍 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해설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은 김연아 선수가 제 페이스를 잃어버렸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페이스? 페이스는 얼굴이죠. 얼굴. 우리가 보통 자기의 페이스를 잃어버리다 할 때 페이스는요. PAC 속도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예요. 근데 갑자기 페이스를 왜 잃어버려요? 이런 식의 약간 P하고 F 사운드를 영어에서는 P는 우리말의 피읍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그거마저도 F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P로 시작하는 거 플랜이 계획이죠. 예를 들면 플랜 그러면 그것도 누군가 플랜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그거는 이상한 거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페이스는 속도를 유지하다라는 뜻이고 오답에는 at one's own style 스타일이라는 말이 오답에 있었는데 자기의 스타일대로 뭐 이렇게 왠지 견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답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틀렸지만 그런 수고도 없을 뿐더러 그 오디오 가이드가 있는 목적은 자신의 스타일이라는 것은 뭐 옷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떤 걸 스타일이라고 하는지 명확하지 않죠. 근데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견학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의 뜻이었기 때문에 페이스가 답이었던 겁니다. participate in은 참여하다인데 이건 뭐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단어였어요. 제가 이제 이러한 경험치는 그동안 강의를 해가면서 주로 초보자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단어 위주로 제가 더 많이 알려주는데 이건 뭐 쉬운 겁니다. 단 in이 꼭 필요하다. 요거는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attend는 in이 필요 없죠. partner with는 외래어니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패스도 우리 뭐 프리패스니 무슨 통행증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아 이게 통과하다 지나가다 뜻이구나. permit 조심해야 됩니다. permit은 가산명사로 딱 사용되면서 건축 허가증, building permit 허가증이라는 뜻이 있어요. permission은 그냥 허가, 불가산.
그래서 요거 permit이 동사만 되는 게 아니고 명사도 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데 물론 동사일 때는 allow랑 뜻이 똑같아서요. 5형식 동사를 시험에 잘 나옵니다. allow 목적어에 투부정사 써준다.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도록 허락하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personalize는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person이 개인, 사람이니까 personalize 하면은 개인화하다. 실제 시험에서는 뭐 personalize their desk 하면서 그들의 책상을 직원들이 좀 뭐 자기 멋대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꾸며도 된다. 그런 식의 뜻으로 나왔었습니다. personify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게 이제 고득점자 어휘라고 하는데요. 뭐뭐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다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she personifies beauty and grace 그러면 아름다움하고 우아함, grace 이런 거를 그녀가 전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뜻인데 어렵죠? 좀 생소하죠? person이 들어가서 좀 개인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면 이 뜻이 잘 느낌이 안 왔을 거예요. 고득점자 어휘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챙겨주세요. 여기에 있는 모든 어휘들은 실제적으로 기출된 그 문장에서 정답은 아니었더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던 문제에서 다 사용이 됐었던 어휘들만 모았습니다. 절대로 시험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걸 제가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 말인즉슨 다시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소리죠. 다시가 아니고 처음으로 정답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persuade는 설득하다고요. 5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역시 똑같이 persuade 목적어에 투부정사를 써서 뭐뭐 하도록 설득하다란 말인데 설득하다 계열의 단어가 사실은 이것보다는 촉구하다, urge는 한번 올해에도 출제가 됐고요. 스타일은 똑같습니다. 목적어의 투부정사. 그 다음에 compel이라는 좀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목적어의 투부정사 써주고요. force는 억지로 뭐뭐 하게 하다. drive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몰아세우는 거죠. 이런 게 다 5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phase는 명사 형태가 시험에선 더 많이 나옵니다. 단계적으로 하다는 뜻인데 여기 예문 하나 넣어놨죠? 자, 병원의 폐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3년의 기간에 걸쳐서 이럴 때 쓰는 역시 제가 무슨 얘기 했냐면 명사가 되는 단어들이 동사도 된다. 동사도 항상 생각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픽업은 우리 가서 누군가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픽업이잖아요. 근데 다시 시작하다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let's pick up where we left off yesterday. 어저께 딱 멈췄던데 거기에서 다시 시작을 하자. 그런 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역시 그냥 누군가 가서 데리고 오는 것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다음 place on order는 주문하다. 이거는 뭐 그냥 오더랑 같은 말이고 뭐 이 정도는 어렵지 않은 차이점이 있겠네요. place on order는 뭐뭐를 주문하다 할 때는 뒤에 for가 있어야지만 명사를 쓸 수 있고 이에 반해서 그냥 order는 바로 명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명사를 주문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polish라는 것은 광택을 내다. 그래서 이거는 파트 7에서 잘 나와요. 파트 7에서 뭐 이런 가구 같은 거 광고 혹은 사용법 설명서에서 이런 게 잘 나오게 되는 단어입니다. 퍼젯을 소유하다고요. 단어가 좀 S가 되게 많죠. 한 학생이 이 단어 딱 보더니 S가 좀 많아서 좀 징그러워요. 그러면서 이상해요 막 그러는데 정상적인 단어입니다. 퍼젯은. 그리고 포제션이라는 게 소유물이죠. belongings랑 같은 말인데 명사 형태가 되는 겁니다. 포스트마크는 이 문제 제가 통으로 기억이 납니다. 뭐 땡땡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뭐 제출품들이 언제까지 소인이 찍혀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포스트마크는 이렇게 도장같이 생겨가지고 그 소인이라고 하죠. 땅 찍어주는 거. 그 소인을 찍는 행위가 되는데 일종의 이것을 동작으로 봤기 때문에 제출하다, 서브밋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until은 오답이 됐고 before가 답이 되는 문제가 나왔죠. until은 오답이었습니다. 답이 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차라리 by를 썼으면 썼지 until은 뭐뭐까지니까 지속적인 느낌의 그런 동사가 와야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postpone는요 연기하다고요. 동의어로 defer가 나왔는데 요거 postpone는 알아도 defer는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defer는 미루다, 연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얘는 궁극적으로는 전치사 뭘 좋아하냐면 바로 위에 나와 있지만 until을 좋아합니다. until. 보통 수동태로 be postponed 한 다음에 until 이런 식으로 연결되죠. 언제까지 연기를 하다 이런 식으로 가요. pre-approve는 그냥 approve 앞에 pre가 붙어서 사전 승인하다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predict는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예측하다 계열의 단어들은 한 5단어 정도 나오는데
that is be를 되게 좋아한다. predict, project, anticipate, estimate, expect that is be. 특히나 풀이가 들어가면 벌써 앞선 거죠. 프로도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하듯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 프리미어도 개봉하다 첫 공연은 이거는 파트 6하고요. 파트 6하고 7에서 이것이 첫 공연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어떠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나옵니다. 아, 얘네들이 처음 공연했다. 그럼 추론할 수 있는 바는 예전에는 공연을 안 했다. 이게 처음이다. 그런 걸 추론할 수 있는 거죠. 프리페어는 A4B 써도 되고요. 바로 4를 갖다 붙여도 되는데 가장 최근에는 어떤 수거가 나왔냐면 in preparation for 해서 이때 이 for를 물어봤어요. 뭐뭐에 대한 준비로서라는 그런 수거가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어휘 강좌만 지금 잘 들어도 그냥 뭐 시험 문제를 저랑 같이 몇 문제 되게 중요한 거 위주로 푸는 느낌인 거야. 되게 좋은 거죠. 되게 좋은 강좌고 꾸준히 계속 그냥 듣고 돌려 듣고 다니세요. 계속. 특히나 좀 제가 성공 사례를 몇 가지 여러분 얘기해줘야 힘이 나니까 제 수강생은 정말 다양한 계층이 있었어요. 뭐 점수가 되게 높았던 사람도 있고 되게 낮았던 사람 막 심지어는 어떤 친구는 토익 점수를 딱 봤는데 자기 몇 점이냐 그랬더니 뭐 200점대. 사실은 우리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A로만 다 찍어도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진짜. A로만 다 찍어봤거든요. 그때 몇 점 나온 줄 알아요? A로 다 찍었을 때 195점 나왔습니다. B로 다 찍었을 때 몇 점 나온 줄 알아요? B로 205점 나왔어요. C로 다 찍었을 때 195점. D로 찍었을 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일단 A, B, C는 내가 확실히 기억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 결론은 C 아니다. B로 찍어라. 모르면 B로 찍어라라는 저만의 결론 안 쳐지냐 이거. 계속 울고 있죠? B로 찍을 것, 그지? 왜냐면 B로 찍었을 때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옛날에 한번 실험 삼아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 한 4번 정도 연속으로 해봤는데 B로 찍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다. 자, 그럼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무슨 에피소드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의지를 불태우기 위해서 근데 이 정도 점수대도 찍어서 나오는데 한 친구가 이 정도 점수대 학생이 온 거죠. 오히려 이것보다 점수가 더 낮았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한 줄로 찍어도 나오는 점수보다 낮은 점수는 도대체 어떻게 맞을 수 있는 거지? 답을 피해가는 능력이 있는 건가? 그랬던 학생들도 나중에는 다 900점까지 갔어요. 이렇게 시간은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학생도 있었고 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나이 수강생 중에 최고령이 75세 노인이 한 분 있었죠. 와, 그 열정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75세지만 딱 와서 수업 시작하기 한참 전에 와서 앞좌석에 딱 앉아가지고 수업 준비 다 해놓고 제가 너무나 약간 노인분인데 기특하기도 하고 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지금 여기에서 공부하시나요? 좀 뭐, 제가 그분이라면 그동안 벌어놓은 돈 가지고 인생을 좀 여유롭게 즐기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또 75세라고 해도 아직은 정정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영어 공부 너무 재밌다. 인생의 어떤 재미를 느끼고 있다. 근데 왜 영어 공부 회화 수업 안 듣고 그러면 왜 토익을 들으세요? 토익이라는 과목이 왠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서 1시간 수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막 재밌게 막 주어 동사 하면서 목적어는 목이 적어서 목적어 막 이러고 약간 개그도 쳐가면서요. 그런데 수업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뭐 수업 어땠냐고 막 물어봤더니 이분이 재미가 없네요 그러면서 딴 수업으로 가 그랬던 충격적인 아무튼 자 여러분들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학생들이 공통점 꾸준히 한 학생들은 다 그래도 목표한 점수가 나왔다라는 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꾸준하게 40회분만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젠트는 요거 조심하세요. 프리 레지스터는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프리젠트는 이게 이제 증정하다, 제시하다, 주다의 뜻도 일단 있고요,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소개하다, 그런 뜻도 있고, 상을 누구한테 줄 때도 써요. 그런데 뭔가를 나타내다, 나타내다.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이라서 제가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The situation, 상황이 presents, 나타내는데 큰 어려움들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서는 이거 말고도
티켓 같은 거 제시할 때 어떤 동사 쓸래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티켓은 보통 보여줄 수 있죠. show. 그 다음에 present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학생들이 모르는데 produce 할 수도 있습니다. produce를 생산하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이거는 뭐뭐를 보여주다, 제시하다, 티켓 좀 보여주세요 했을 때 produce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제 거의 뭐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네요. preservative는 보존제라는 뜻이지만 preserve는 보존하다죠. 보존된 것이라는 명사도 있어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 단어가 은근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상해서 외워주세요. 동사일 때 preserve가 보존하는 거니까 preservative라는 것은 보존제구나. 보존제는 저 앞에 뭐 artificial 이런 게 특히 많이 붙으면 인공 보존제 같은 거 있잖아요. 방부제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아무래도 토익 시험에 광고 지문에서 우리는 보존제를 쓰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문맥에서 저게 잘 나오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사이드는 일형식 동사로요. 회의 같은 거에 사회를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역시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까 appreciate라는 단어랑 비슷한 느낌. prevent A from B는 요 네 단어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keep, discourage, prohibit, 그 다음에 prevent A from ing. A를 하는 것으로부터 막다라는 유명한 수거입니다. 정답이 나올 차례가 됐어요. 시험을 계속 제가 보고 있으면 어떤 통계적인 그 느낌이 있는데 나올 차례가 됐다. 프리뷰는 우리 시사회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미리 조금 보면서 뭐 간단히 소개하는 내용이겠구나. 그런 게 프리뷰구나. 시사회라는 명사도 있지만 동사일 때는 간단히 소개하다. 마지막으로 privilege, 특권을 주다. 특권이라는 뜻도 있고요. 특권을 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항상 명사로 먼저 외운 단어들은 동사의 뜻도 있지 않을까를 꼭 같이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동사는 대부분 목적어를 갖는 사명식 동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정도로 오늘은 350번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지금 눈이 완전 충혈되어 있거든요. 시간도 12시 36분 계속 할 거예요. 40회분 끝날 때까지 갈 거고 여러분도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지금 파일 제공받고 싶다면 본 영상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